내가 출근하고 싶은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스님들하고 다 해보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싶고, 그러나 여건상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애초에 우리가 왜 교사가 되려고 했지? 왜 교사가 되려고 했고, 지금 몇 년째 교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교사를 할 텐데, 제가 느꼈던 학급은 어땠냐면요, 학교 문화가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저도 애들하고 천성이 또 착하게 생겼잖아. 애들하고 뭔가 헌신적으로 해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딪혔던 문제, 제가 한계에 부닥쳤던 것은요, 학교 문화가 이런 식으로 정착되지 않으면은요, 교실은 항상 고립된 섬이었어요. 늘 그 속에서 내가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엄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경력이 붙어가면서, 아, 내가 내 교실만 이렇게 끓이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학교 자체 시스템을 그런데 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3년 전에 이렇게 좀 바뀌어왔거든요. 한 사람도, 왜냐면 제일 학교에 필요한 게 지금 이거 얘기하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이것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잖아요. 민주적 자치 공동체요. 이게 토대가 안 되면 이게 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자치가 안 이루어지는데, 말은 정말 지방 교육자치마저도 된 상황인데, 지금 우리들의 학교를 보면 우리들의 이런 의견이, 지금 설마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실 거예요. 좋다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다 이거야. 근데 이거 뭉개면, 저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협의를 해서 가져가요. 그러나 어느 관리자에 따라서 이게 수용이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장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때 제가 느꼈던 울분은, 그러려면 왜 얘기를 하라는 거야. 네 맘대로 하지. 우리 이렇게 짐 빼게 만들어 놓고. 전 그 상황이 너무 허탈했었거든요. 요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이 과정 자체를 제가 공문서에 남긴 게요, 교무회의 한 얘기, 아니면 1학기 이런 워크숍 평가했으면은 반드시 아이들과 평가회 했으면 이 평가회하고 수업했으면 평가도 해야 되잖아요. 수업이 왜 시험지로만 보는 게 평가인지. 자, 이런 거 평가가 아닌가요? 아이들의 서로 공감을 키워가는 거. 아이들이 서로 봄 행복학교를 아까 마쳤어요. 이게 여름 행복학교구나. 여름 행복학교를 마친 다음에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서로의 의견을 쭉 나눠본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느꼈는데 다른 아이는 또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 내용들을 다 남겨놨죠. 저는 이게 학교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실적.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적 말고 그냥 내가 학교에 살다가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흔적. 진짜 우리가 학교에 하루를 왔다 갔다 한들 학교에 내가 애들하고 살다 간 흔적. 가슴에 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종이 쪼가리들 말고, 그런 실적 나부랭이들 말고, 이 문서 하나, 제가 하나 열어드렸잖아요. 워크숍 때 우리들이 나눴던 얘기. 저는 그 학교가 만기가 돼갖고 떠났어요, 지금. 학습연구연지. 그래, 그 기록이 지금 거기 남아있어요. 새로 올해 오신 분이 이거를 열어봐요. 그 시절에, 근데 우리들의 학교 문화 보면은요, 운동회 뭔 계획, 일시, 방법, 그 다음에 뭐 어쨌다고. 그래, 뭐 어쨌다고. 삶이 없어요. 개 중에 좀 열이 있는 분들, 선생님들은 그것을 문집화하고 뭐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겪기는 하는데, 그 속에 학교에서 아이들과 나의 삶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런 거, 이게 이제 공문서예요. 이거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러죠? 오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좀 이게 지금도 잘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학년별로 유목화하고 이걸 정리해보면은 논의 내용이 당장 학년선에서 바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듣다 보니까. 학년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스티커,
의견만 조율된다면 학년 수준에서 조율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가급적 근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다 증명을 해냈고요. 그것은 관리하기 편한 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자, 이런 공감, 이런 걸 통해서 아이는 성장하거든요. 애들 조용히 시키고 뭐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은, 자, 여름 행복학교 어땠어요? 이 질문 하나에 아이들은 수십 가지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답을 수십 명이 또 공감을 해요. 이거 일주일 동안 놔둬요,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그대로 타이핑해요, 제가. 제가 바쁠 때는 교무실무사 편에서, 그래서 이 수업을 일주일간 했더니 프로젝트 수업을, 이 수업을 우리가 했는데 이 과정을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갖고 선생님들 의견도 다 평가회를 해요, 반드시. 어떻게 느꼈는지. 이 기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올해 수업 계획을 세울 때 이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저는 작게 돌아오면 이건 저는 학교 문화를 건드린 거고요. 저는 여기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 시스템 회의를 여기서 했잖아요, 지금. 이런 걸 학년에 학년에서 안 되는 거는 학교 단위로 올려야 되죠. 아까 있었잖아요, 뭐, 위원회나 뭐나 이런 것들. 학교 단위에서 논의를 해가자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자치조례가 마련이 됐죠, 이제. 아예 교무회의가 의결기구가 됐어요, 전북은. 교무회의를 통과하지 않고는 법상으로 그렇다라고. 그러나 그것을 깨어있지 않는 우리는, 교사는 그것을 절대 교무회의에서 또 여전히 앵무새가 또 듣고만 있고 또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고, 교무회의에 의제를 올리고 오늘처럼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교무회의에서 아이들 얘기를 할 수는 없을까요? 특정 아이를 올려놓고 그 아이 회의를 하는 교무회의. 우리 이러려고 교사했었잖아요. 교대 다닐 때 보면 저는 그러려고 교사했거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거예요. 결국에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그렇게 부딪혀 봤는데,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또는 같은 학교에서, 아까 제가 책 모임 말씀드렸죠. 그냥 한 학기에 편하게 좀 읽을 책 한두 권,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좋아요, 굳이. 그냥 같은 책 같이 읽고 한 2주에 한 번씩 서로 책 이야기 나누는 날. 저는 우리 학교가 변화해 간 게 여기가 시작점이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왕궁초 갔을 때 성과급 가지고 서로 싸우던 학교였어요. 그 학교를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힘이었어요. 독서 모임 하자. 이거 안 돼요, 혼자. 이 얘기를 회의 때 어떻게 꺼내요? 회의 때 꺼낸다고 해봐요. 우리 교무회의 분위기가 어떤지 뻔히 알잖아요. 당장 이런 반응 오죠? 자, 왜 저래 또? 그렇죠? 자, 또 왜 저래?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우리들의 교무회의 문화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발품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책에는. 1대1밖에 없어요. 일반 선생님 만나고 독서 모임 하자, 우리. 커피 한 잔 마셨어요?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2반 선생님 가서 우리 독서 모임 하자. 3반 선생님 하루에 커피를 7, 8잔을 마셔요. 이것은 1대1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학교를 조금 스티커 문제가 결론이 안 났으면 그건 첨예하게 안 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근데 그냥 얘기를 바꾸고 싶다면 피하지 말라고요. 회피하지 말고 나가서 부딪히라고. 설사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독서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사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학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다 사드렸어요. 조건이 있어요. 한 학기에 똑같은 책 하나는 반드시 같이 읽기. 그리고 읽고 싶은 책 2권은 또 사주겠다. 내 돈 아니잖아. 막 꼬불 쳐가지고 선생님들 책 사드릴 테니까,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읽고 토론이 싫은 사람은 그냥 혼자 하시고, 대신에 읽고 책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오세요 하면 몇 명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직원이 23명이었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급식소 여사님들까지. 이 얘기를 한다고요. 행정실 모둠 이 파트에서 책 얘기 나누고, 저는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만 해주면 돼요. 잠깐의 질문거리 한두 개, 주제거리 하나. 그러면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아까 공간을 바꾸자라는 이 독서 모임이, 이게 회의에서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해요. 제가 살아왔던 학교. 그 다음에 이거요. 수업, 공개 수업 얘기 나누는데요. 저 이거 나누고 싶어요. 이 컨설팅 실적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를 성장시키는 수업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 나눠야 되는데 공개가 아니고 이거 우리 동학령 구조에서 어떻게 해갈까? 이것도 만나는 거야. 내가 좀 이렇게 좀 열어 보일 테니까 네가 좀 이거 좀 봐줄래? 나를 봐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반 애들 좀 봐줘, 제발. 우리 반에 어떤 애 있는데 걔 정말 내가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애들도 좀 많아? 그러니까 걔들 좀 봐주라고. 몇 명 찍어서 걔들의 수업 태도 좀 봐주고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판서를 잘했네 뭐 이런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전담 시간에 나 우리 반 수업 좀 보고 나 좀 코칭 좀 해달라고. 도움 좀, 코멘트 좀. 그럼 다음에 뭐예요? 품앗이. 내가 전담 시간에 옆반 선생님 가서 수업 부탁한 거 봐드리고. 정말 많이 성장해요. 그러면서 막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성장한 적 있나요? 가산점 좀 안 챙기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틀을 깼던 게 이거였어요. 이거는 어느 순간 그랬어요. 제가 공개 수업 컨설팅 의무화 막 이렇게 하는데 제일 이게 너무 불만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어떤 실적 잡아서 뭐 이건 뭐냐면 왜 학부모 공개 수업만 해야 돼? 나를 낳아서 나를 키워서 교사로 만들어주고 했던 내 부모님. 근데 이거를 회의 때 가서 저는 이걸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신 분이에요. 학적이 없으신 분들이야. 시골에서. 근데 시골에서 저를 대학생 하나 만들고 나서 돼지도 잡아갖고 잔치도 했단 말이야, 아버지가. 그러나 대학 가더니 집에 정복과 형사들이나 불러들이고 그랬던 아버지 교대를 보내놓고 내 자식 중에 선생이 되는구나 했는데 그런 눈물이 있었고 그랬는데 저 아버지 더 늦기 전에 어머니 더 늦기 전에 내가 이렇게 왜냐면 한 10년 차 넘어가니까 기로에서요. 점수도 챙겨가는 것 같고 남들 보면 주변에 뭐 이렇게 이때쯤이면 내가 어느 다리로 나도 결단은 내 인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거든요. 나를 깨우쳐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분이에요. 짤막하게 30초짜리예요. 이게 페이스북에 제가 이 사연을 썼더니 KBS 기자가 인터뷰를 해도 되냐고. 아니 취재를 와도 되냐. 초등학교가 교사들의 부모님을 모시고 공개 수업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표를 일깨우는 자리가 됐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수업 시간. 담임 선생님의 학생들 뒤로 70대 노부부가 참관하고 있습니다. 교장도 장학사도 아닌 바로 선생님의 친부모입니다. 이 학교는 하루 동안 이렇게 교사들의 부모님을 모시고 공개 수업을 하며 교사의 군분과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여기는 보지 마요. 해? 참 감회한 한 교사의 제안을 거진 공개 수업은 세월이 흐르면서 첫 발령대의 초심이 사라지고 타성에만 젖는 게 아니냐는 반성과 우려에서 시작됐습니다. 젊었을 때 그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오히려 부럽고요. 보람이 있습니다. 어린 제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듣고 할머니한테 선생님이 잘 도와줬냐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즐거웠어요. 교사의 부모님이 참관한 공개 수업이 사도의 참뜻과 효의 의미를 깨우는 자리가 됐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이거를 교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우리 부모님 모시고. 왜냐면 저는 충분히 하고 싶은데 혼자 오시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편하게 오시겠어요? 그러죠. 혼자는 못 오셔요.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서 같이 좀
하려고 하는데 혼자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해. 옆반 찾아가서 같이 하니까 같이 해. 이러면 커피 하루에 7, 8잔 충분히 먹어요. 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고요. 결국 이거 하나 3년 전 얘기인데요. 이 수업 하나로 우리 학교는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본질을 찾아가자. 우리 학교 혁신학교도 아니에요. 그 흔한 요즘 말로 진짜 흔한 혁신학교도 아니거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서서히 본질을 찾아가자라는 노력을 시작해서 지금은 동학년이 있죠. 전북은 정말 작은 학교들만 많아요. 동학년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 선생님들하고 동학년 모임을 좀 해가자. 이런 교육과정 모임을 매월 한 번씩 모이면서 한 70명 정도가 모여요. 익산에 지금. 동학년 모임 선생님들이. 결국 제가 5년간 움직인 거거든요. 학교 안에서. 학교, 지역, 교육청 들쑤시고 다니고 민원 넣고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넣고 제가 5년간 근데 저는 제 나름의 할 수 있는 이게 교육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변화가 내 삶에 내가 자각하고 변화해 나가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교실 문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열고 좀 나누시라고요. 조금만 더 열고 나누면 이거 학교 바뀌는 거는 우리 동학년만이라도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좀 바꿔보자. 우리 큰 학교는 다 동학년 체제로 이루어지죠. 교장 교감선생님 꼴보기 싫으면 안 보고 살면 되잖아.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애들 보고 살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이제 이 말 이해되시죠? 종이떼기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말고 아이들 눈망울 마주치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봐야 돼요. 왜 교사의 연수는 항상 강사의 얘기만 들어야 되죠? 지금 우리 얘기 나누면 안 좋아요? 우리가 얘기를 나눌 줄 알아야 아이들도 얘기를 나눌 수 있게 수업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제가 좋아하는 애들 내 말 잘 듣는 애보다 나한테 할 말 할 줄 아는 애들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겠더라고요. 같이 그렇게 사시게요. 마치겠습니다.